자, 잘 쉬셨죠? 이제 말소회복 등기 보도록 하죠. 말소회복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에 또 말소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또 회복하기 한 것이 말소회복 등기인데, 말소회복 등기의 경우는 등기를 전부나 일부가 잘못 지어진 경우, 잘못 지어진 등기 전부나 일부를 회복하기 한 것이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부릅니다.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가 되고, 나중에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가 잘못 지어진 경우는 전부 회복할 당시에는 주등기로 하게 되고, 일부를 회복하는 경우는 부기등기로 회복하는 것이 차이점이고, 큰 틀은 똑같아요. 일단 말소 회복하고자 할 때 밑에 요건 보니까, 첫 번째 경우는 등기를 부적합하게 말소가 된 경우 회복 등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될 것이며, 두 번째 경우 왜 잘못 지었는가에 대해서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잘못 지어진 등기를 회복하는데, 회복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등기상 이해한개인이 있게 되면 이해한개인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고,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는 마찬가지로 각하당합니다. 못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한개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서는 이해한개인의 경우는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밑에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2번, 3번이 중요한 겁니다. 3번의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의 권리 취득 등기 시, 즉 말소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별을 한다. 회복 등기 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말소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말소회복 등기의 전제로서 말소 대회할 것이므로, 그 등기 명의인 제3자는 등기상 이해한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한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되면 양립할 수 있으면 이해 관계이다. 이렇게 풀고 가는데, 이해한계 시점을 읽어보니까 3번은 언제로 나와 있나요? 말소 등기할 때, 회복 등기할 때? 아니, 시점은 3번의 경우. 말소 등기할 때라고 나왔어? 회복 등기할 때라고 나왔어요? 아니, 3번 금방 읽었잖아요. 말소 등기시를 보고 판별할 것이 아니라 회복 등기시를 보고 판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금방 읽어놨는데, 그러면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것이고, 회복 등기할 때 보고 따질 것이며, 그 다음에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를 이해 관계인이라고 부르고, 선순위 권리자는 뒤에서 살든 죽든 신경 쓸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암기하실 거예요. 요거 가지고 시험에 내는 것이 여기서 문제예요. 시점은 언제가 시점이고, 회복 등기실 기준으로 해서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권자가 있게 되면 그제 승낙을 받아와야지만 회복 등기할 수 있으며, 거꾸로 양립할 수 없는 자는 이해한개인이 아니다가 되면 요걸 외우는 게 사실 공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1순위 저당권자 있다 가정을 하고 채권액 1억이 등기되어 있고, 2순위에 전세권자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1억 등기되어 있는 돈에 대해서 채무자가 5천만 원을 돈을 변제합니다. 돈을 다 갚았나요? 일부를 갚았나요? 일부를 갚았죠? 그럼 등기할 때 말소 등기 신청해야 될까?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될까? 변경 등기 신청하겠네. 다 갚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5천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해서 변경 등기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등기관이 돈을 다 갚아오는 착각을 해서 이 등기를 빨간 펜으로 싹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1, 2, 3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돈을 갚았다고 변제라고 쓰고서 싹 지워버렸습니다. 지우긴 지웠는데 문제는 변경할 거를 지금 모르고 말소해버렸죠? 그럼 등기를 잘 지웠다 잘못 지웠다? 잘못 지웠으니까 다시 살려놔야 됩니다. 살려놓기 한 것이 바로 말소 회복 등기인데, 순위상으로 1, 2, 3, 4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 실행을 하는데, 아직 가기 전에 그럼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1번을 지울 때 2번 전세권자 동의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될까? 얘를 말소할 때 얘가 지워지면 후순위권자 이해한개인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피해볼 게 없잖아요. 그럼 1순위가 지워지면 2순위는 기분이 상당히 좋죠. 네, 좋은 상태인데 문제는 잘못 지어서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을 하는데 밑에다가 이유를 적어주는 거예요. 등기관의 착오에 의한 말소라고 이유를 적을 것이고, 회복 등이 끝나게 되면 질문이, 그럼 이 저당권 살았을까 죽었을까? 여기서 하나 둘 셋. 아직 살은 게 아니에요. 1번 저당권이 지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순위상으로 2, 3, 4밖에 없잖아요. 1순위 없잖아요. 그럼 회복 등이 끝나게 되면 지워진 저당권 등기를
한 글자도 안 빼고 턱 밑에다가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 얼마 지워지기 전에 1억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살려놓고서 어떤 등기 들어왔었어요? 아까 변경 등기 들어왔죠? 요거 다시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말소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이렇게 회복하는 게 여기 그 등기 뜻이에요. 그럼 회복 등기 하게 되면 얘는 자기 자리에 찾아왔죠? 자기 자리에 찾아왔잖아요. 원래 자리. 1순위로. 그럼 얘가 살아나게 되면 얘가 기본이 별로 유쾌하지 않을 텐데 이제 지워질 때야 기본이 좋았겠지만 살아나 버리면 뒤로 순위가 뒤로 밀려야 되니까 피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피해가 생긴 것은 말소할 때 피해가 왔어요? 회복할 때 피해가 왔어요? 회복할 때 피해가 왔어요. 이거 보고 따지. 회복 등기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융자에 있는 집 세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그럼 같이 양립할 수 있으면 얘가 순위가 뒤로 밀리니까 후순위 권리자가 되어서 얘가 이해 관계인입니다. 이제 승낙 받아 말아요. 승낙서 안 끊어주게 되면 소송을 통해 가는 건 이게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나오는 것은 말소해 봤더니 다른 걸 일치 안 내고 이거만 내요. 이게 아까 시험이 언제가 어려웠다고요? 15회. 15회 시험에 이제 출제했고 그 다음 또 어려운 게 17회 시험도 어려웠습니다. 15회 버금가기 어려웠었는데 15회 때 충격파가 너무 세가지고서 17회 때는 그나마 좀 조용히 넘어갔는데 17회 시험도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울 때마다 출연을 합니다, 얘가. 나중에 시험 나왔다 싶으시면 얘가 답이에요. 말소해보도 다른 거 답 안 만들어요. 반드시 잡아놓을 부분이고 그래서 두 개 기억하시고요. 등기 신청할 때는 1번 원칙에 따라서 말소해보 등기도 원칙,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공동으로 말소한 게 잘못되어 있더라. 회복 등기도 공동. 단독 말소 아까 간단히 봤었네요. 단독으로 잘못 지은 게 있더라. 회복 등기도 단독. 직권 말소하고는 회복 등기도 직권. 촉탁은 촉탁. 그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방법은 어떻게 말소했냐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소하느냐 방법은 어떻게 신청했냐가 되는 거예요. 공동 신청하는 등기는 말소할 때도 공동. 회복 등기도 공동. 단독 신청은 말소할 때 단독. 회복 등기도 단독. 직권 말소 등기는 회복 등기도 직권. 촉탁은 촉탁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소재가 불명이 되어서 단독으로 말소했죠? 재건 판결 받은 다음에 말소가 잘못됐답니다.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회복하면 돼요? 단독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는 시험을 그래도 안 거는 거예요. 어떻게 말소했는지 알면은 다 똑같이 갖다 붙이면 되니까. 이걸 안 걸고 그래서 거는 거는 이것만 거는 거예요. 요게 특이한 점이니까. 항상 특이한 걸 내게 돼 있지 똑같은 건 안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등기 실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등기 실행하게 되면 방법은 두 개가 있더라. 전부 말소복 등기하고 또 하나가 일부 말소복 등기라는 것이 나눠지는데 전부 말소복 등기는 방식이 주등기 방식이고 일부 말소복 등기는 부기등기로 가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소복 등기 실행하게 되면 효과는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워지기 전에 등기사항과 지워지기 전에 순위까지 똑같이 회복하는 겁니다. 얘가 지워지기 전에 몇 순위였었어요? 1순위 똑같이 회복하는 것이고 금액도 1억 똑같이 들어오는 게 그 등기 뜻이에요. 그래서 순위도 우리 앞서 배울 때 말소회복 등기 하게 되면 순위는 종전의 순위다. 그 말이 말소되기 전 순위로서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세분화하시면 됩니다. 자, 물어보는 거 뭐밖에 안 물어본다고요? 이해 관계인밖에 안 물어봅니다. 시점은 언제 보고 따지고 회복 등기 시 보고 따지고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 관계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말소회복 등기 기재에 의해서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돼 있고 생략돼 있고 2순위 소유권 넘어왔죠? 이철수한테 지워졌네요. 3번 왜 지웠나 말써 보니까 매매계약 해제로 지워졌습니다. 근데 잘못 지워져서 4선 회복 등기 하겠대요. 소유권 회복하고 나니까 지워진 2순위 소유권 등기 지워진 거 똑같이 다시 등기하지 않았나요? 똑같이 들어왔죠? 그럼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은 효과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칠판 써놓은 것이 말소회복 등기 실행하니까 지워진 등기를 똑같이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바로 말소회복 등기 실행 효과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멸실 등기라는 등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오른쪽에 가등기로 가겠습니다. 가등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가등기는 1회부터
26회까지 한 번도 안 빼고 다 나왔어요. 이 가등기의 경우는 24회 때는 3문제까지 뽑아내서 낼 만큼 가등기는 매회 나옵니다. 근데 가등기는 조금만 이해하시면 쉬워지니까 가등기는 이제 앞으로 박사가 됩니다. 아, 비웃은 거예요 지금? 자, 박사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가등기라는 단계는 왜 하느냐? 하는 목적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단계를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뭘 보존하겠대요? 청구권 보존 목적 가등기라는데, 이 청구권의 경우는 둘로 세분화하게 되면 민법 공부할 때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권리도 있고 또 하나는 물권적 청구권도 있더라. 어떤 걸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지만 물권적은 가등기할 수 없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공부할 때 물권적 청구권 몇 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세 가지 있다고 배웠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건 가등기할 성질이 아니니까 가등기할 수 없다가 되어서 뭐만 가등기할 수 있더라?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하는데, 가등기하는 목적이 뭘까요? 장차 무슨 등기하려고? 본등기하려고. 그럼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기준은 본등기할 수 있느냐, 본등기할 수 없느냐 기준이에요. 본등기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가능하고 본등기 못하면은 가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가등기 한다는 얘기는 본등기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가능하고 본등기 못하면 가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자고요. 제가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으로 제가 죽거든 제 집을 들이시래요. 오케이? 그럼 제가 죽거든 제 집 본등기해 갈 수 있어요? 네. 유언 효과 발생했으니까 반드시 본등기해 갈 수 있죠. 그럼 사망 후에는 본등기해 갈 자격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유언을 남기긴 남겼지만 제가 아직 안 죽었대요. 그럼 유언 효과 발생 안 했잖아요. 그럼 제 집 가져갈 수가 없다는 본등기할 수가 없다가 되겠지요. 그럼 제가 사망한 후에는 본등기할 수 있으면 유증에 의해서 가등기도 가능한 거예요. 본등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유언자 사망하기 전에는 본등기할 수 없으면 가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가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본등기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가능하고 본등기가 안 되면 가등기도 안 된다 보니까 본등기할 수 있냐 없냐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 앞서 배울 때 권리 중에서 본등기하는 권리는 소유권, 본등기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가능한 것이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실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그 다음에 환매권도 다 가등기 가능합니다. 환매권의 경우 이전 등기 가등기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뭐 거기까지 안 들어갈 테니까 일단 본등기한 권리 9가지는 기본적으로 가등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맨 밑에 봤을 때 청구권 보존의 맨 의의가 부동산 물권 변동을 일어나게 할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공시하는 등기가 바로 뭐다? 가등기인데 그럼 어떤 청구권이래요?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하고 밑에 요건 보니까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경우에만 가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먼저 환매권의 경우에 민법 규정 때문에 환매권도 이전이 가능하므로 이전 가등기할 수 있다 해서 같이 9가지로 묶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요 세 가지를 외울 게 아니라 공부예요. 여기서는 일단 청구권의 경우를 세 개로 세분하는데 일단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은 권리에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설정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하고 권리의 변경 등기하고 그 다음에 소멸해 가지고 청구권을 가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고 두 번째는 시기분화 또는 정지, 조건부 청구권 가등기할 수가 있으며 장래 확정될 청구권에서 다른 말로 이꼬르 예약권입니다. 예약은 매매 예약, 재매매 예약, 대불변 예약은 다 가등기할 수가 있다요. 이게 가등기할 수 있다와 없다의 구별 실익이 되는 겁니다.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뭐라고요? 아니 따라하시라고.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시작.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그럼 요 말이 있으면 가등기 가능한 거예요. 전세권 설정 가등기할 수 있다. 전세권 이전 가등기할 수 있다. 전세권 변경 가등기할 수 있다. 전세 약해지지 말고 전세권 변경 가등기할 수 있다. 전세권 소멸 가등기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가등기 있다.
있다. 저당권 이전 가등기, 있다. 저당권 변경 가등기, 있다. 저당권 소멸 가등기 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 안에 없으면 가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 할 수 없다. 없다. 말소 등기 가등기 할 수 없다. 없다.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풀고 가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시기부의 반대말은 종기부. 종기부. 정지 조건 반대말은 해제 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 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적이 없으니까 조금 말뜻만 하시면 돼. 그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알려드리려고. 어떤 등기 하는 거에 대해서. 자, 조건기한 배우셨어요? 네. 새로 오신 분 들어봤어요? 조건기한? 못 들어봤죠?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으세요, 그냥. 자, 민법 공부가 돼야 되니까 어차피 모르는 사항이니까 1월 달 다시 들으면 될 겁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12월 21일. 22일 1일. 아닌가? 아, 1이에요? 2일이죠? 에이, 뻑. 자, 22일 오늘 얘기를 하기를 보기보다 성질별로 안 좋으니까. 자,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답니다. 합격은 장래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아니야, 우리는 확실하죠. 우리끼리는 확실하죠? 우리끼리는 확실하지만 남들이 볼 때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남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불확실한 조건이 있더라.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답니다. 그럼 오늘 준대요? 나중에 준대요? 오늘 주는 게 아니라 합격하면 집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조건, 성취 효과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 하더라. 오케이? 그 오늘 집을 드릴 테니까 오늘 집을 가지시고 나중에 합격하면 집을 돌려달랍니다. 소멸하겠네요. 이거 뭐라고 부르고? 해제 조건이라고 부르죠? 조건 성취 효과 발생할 때를 정지 조건, 소멸할 때가 해제 조건. 이 말은 아세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모르시면 또 배울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주기차게 드릴 테니까. 10월 29일은 장래 확실한가요? 네. 그럼 29일에 집을 드리겠습니다. 효과 발생하는 것을 시기부, 소멸되는 것을 종기부. 그럼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나눠서 시기 종기 나눠서 시기랑 정지 조건은 장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종기부는 해제 조건은 장래 효과가 소멸하는 거. 민법은 어딜 배웠느냐? 민법은 여기를 배웠을 겁니다, 아마. 조건 성취와 기한대를 효과 발생 소멸 배웠는데 등기법은 여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을 배우는 거예요. 등기법은 오늘 당장 이 상황으로 등기하러 가자예요. 지금 당장 등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 가지고. 그럼 이 시기나 정지 조건은 지금 줘요? 나중에 줘요? 나중에 주는 거 지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효과 발생하면 돼요? 오늘 등기해서 오늘 효과 발생하면 안 돼. 아니, 언제 준다 그러고 합격하면 준다 그랬으니까 오늘 주는 효과 발생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효과 발생해서 안 되니까 등기하더라도 가등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효과 발생해서 안 되니까. 그럼 여기는 밑에 건 오늘 주고 나중에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준다는 얘기는 바로 본등기하자 가등기하자. 오늘 지금 당장 줘야 되니까 바로 본등기해야 되니까 가등기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뜻만이 하는 거야. 합격하면 집을 준다는 얘기는 오늘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줄 거 아니에요. 오늘 당장 등기할 때는 주인 밖에서 안 되니까 가짜 등기할 수밖에 없이 가등기하라는 얘기고 오늘 주고 나중에 뺏어 오려면은 당장 줘야 되니 본등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여기로 가는 거고 이 두 가지는 절로 가는 거예요. 아직은 여기 공부가 좀 덜 됐네요. 말뜻 이해 갔어요? 아니 조금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 10월 29일에 집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대요? 10월 29일 주겠대요? 그럼 오늘 등기를 하긴 오늘 등기하는데 지금 주면 안 되니까 가짜 등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집을 준다는 얘기는 오늘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등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고 못하고는 이것만 기억할 줄 알면 다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란 것은 매매 이약을 체결하든 재매매 이약 체결하든 이약은 다 가등기할 수가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의 구별 실익이니까. 둘 다 외우고서 헷갈리시면 구별이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못하는 건 여기 없으면 안 되는 것만 잡아낼 줄 알면은 충분히 문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신청이란 말이 나오는데 가등기는 단독 신청할까 공동 신청할까?
가등기는 원칙 공동 신청할 등기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독도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단독이 가능한 경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되어 있다거나 법원으로부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가 첨부된 경우는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이건 외울 게 아니라 또 사례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답니다. 합격하면 뭘 주겠대요? 집을 주겠대요.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안 돼요, 여기서. 안 믿어야 되죠. 집을 드리겠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럼 저에게 뭘 요청할까? 가등기 요청할 겁니다. 가등기 해주시죠. 같이 갑시다. 손잡고 같이 가는 것이 원칙 공동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들어가야 돼, 항상 사례는. 그래야지 빨리 이해가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에다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하는 말이 바빠서 못 가니까 혼자 가십시오. 승낙서 요구했어요. 그럼 승낙서 가지고 혼자 갈 수도 있다가 되겠네요. 반대로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하러 가시자입니다. 둘이서. 바빠서 못 간대요. 여러분이 승낙서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씨 모른대요. 승낙서 써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가등기 협조 안 하고 있죠? 그죠? 상대방이 협조 안 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가등기했다고 주인이 바뀌나요? 안 바뀌니까 법원에서는 가등기를 그렇게 중요한 등기를 안 봐요. 시험은 중요하게 보지만 왜 나중에 본등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럼 일단 가등기를 편하게 해줄 목적으로 가등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소송까지 제기하지 말고 법원에 와서 가등기할 권리를 증명을 해라요. 그럼 혼자 가서 하라고 법원이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를 발부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가 혼자 가는 거예요. 승낙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협조를 받은 거고 가처분 명령 협조받지 못한 게 법원의 명령으로 혼자 가게 돼 있듯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외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니까 주의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처분 명령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실행 장소가 몇 따라 붙는데 가등기 실행은 어디다 실행하느냐? 갑구나 을구에만 들어가지 어떤 경우도 가등기는 표지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도 가등기할 수 있나요? 여기 소유권 가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갑구로, 전세권 설정 가등기는 을구로 가다 보니까 갑구하고 다 들어가지만 표지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 실행 방식의 경우는 주등기로 합니까? 보기등기로 합니까? 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질문 한번 해봐야지. 가등기랑 본등기랑 차이점이 뭘까요? 가등기랑 본등기랑 차이점은 한 글자를 딱 줄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성적표에서 제일 많았던 것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답이 됩니다. 수, 우, 미양 가지고 제일 많았던 거. 그거 하나만 얘기하면 정답이에요. 뭐가 제일 많아요? 응? 왜 거짓말하지 마시고. 뭐가 제일 많더라? 수, 미양 가중 하나, 둘, 셋. 예, 가. 이게 정답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게 아니라 본등기랑 가등기랑 차이점은 가짜가 있냐 없냐가 차이점이에요. 가짜가 없으면 효과 발생해버린 이유가 효과 발생 막으러 가짜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배원들이 하시면 돼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는 주등기다 보기등기다? 주등기죠?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네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주등기면은 가짜 붙여서 얘도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인가요? 그걸 가짜 붙여서 가등기도 보기등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 본등기랑 가등기랑 차이점은 가짜가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효과 발생 막으려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면은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주등기고 전세권 이전 등기가 보기등기면 그에 따른 가등기도 보기등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면 저당권 이전 가등기도 보기등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본등기랑 가등기랑 차이점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가 있냐 이거 보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 삼아서 성적표에 제일 많았던 게 바로 뭐다? 가짜죠. 거기에 있다 없다 보고 나눈 것이 이 가등기의 차이점이 되므로 똑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가등기에게 본등기란 말 나오는데 하나 오타난 게 있을 겁니다. 오타난 게 세 번의 줄에 따라서 가등기 형식에서 세 번의 줄 따라서 찾았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주등기에 의하고 주등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잘못했어요. 주등기에 의하고
소유권 이후의 권리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보기 등기로 한다. 이렇게 들어야 정확한 말인데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앞에 걸 뭘로 고쳐야 돼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에 의하고 소유권 이후에는 보기 등기. 그 뒤에 거 맞는 말이고 앞에 거 하나만 고치시면 됩니다. 고쳐 놓으셨나요? 네, 그거 하나 잘못됐고요. 이제 본등기 할 때 얘기인데 본등기 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밑에 1번, 2번, 3번, 4번인데 그림 그려드리고 풀어드릴게요. 자, 칠판 잠깐 보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합격을 하게 되면 집을 증여하겠다 의사표시를 합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권리자가 이렇게 둘이 있는데 둘이 본등기하면 좋은데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팔아먹어요. 만약에 갑이라는 자가 가등기한 상태에서 병이라는 자의 소유권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얘를 다른 말로 제3 취득자라고 부르고 가등기도 이전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이라는 자의 가등기를 양도한 경우 이전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경우에 누가 누구한테 본등기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반을 갈라서 보게 되면 갑과 을은 원래 가등기한 애들인가요? 맞죠? 원래 가등기한 의무자, 원래 가등기한 권리자. 이 병과 정은 현재 권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죠. 얘는 현재 가등기 의무자, 현재 권리자 이렇게 말 만들 수 있겠네요. 우리끼리. 그럼 얘는 누가 되고? 원래 의무자, 얘는 원래 권리자, 얘는 현재 의무자, 현재 권리를 말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여기까지 등기 한번 해보자고요.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을에게 가등기 해줬었죠?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라고 그 다음에 병에게 팔아먹었습니다. 3순위로 병이 소유권 이전 받은 상태에서 이건 얘는 당연한 거예요. 일단 얘가 없으면 누가 가등기권자인가요? 을이죠? 얘가 없으면 근데 가등기가 넘어왔잖아요. 근데 누가 가등기권자가 된 거예요? 정이니까 이거 당연히 정이 본등기 청구할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얘가 없으면 얘가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 본등기 청구할 때는 갑에게 가야 됩니까? 병한테 가야 됩니까? 물어보는 게 학자들의 주장은 갑, 병 반반 갈라져요. 갑한테 가야 된다. 병한테 간다 갈라지는데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는 갑에게 가라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간대요? 가등기 이전받은 자가 있으면 이전받은 자가 원래 가등기한 의무자에게 본등기를 청구한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 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칠판 잠깐 보시자고요. 일단 가등기권자가 을이죠. 을이 누구한테 본등기 할지 모르겠지만 본등기 해버리게 되면 여기다 칸을 쪼개서 본등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로 본등기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집에 소유권자 둘이 될 수는 없으니까 가등기 기한 본등기는 2순위고 병등기 3순위죠. 순위 누가 밀려요? 3순위가 밀리잖아요. 등기관이 직권말소 해버립니다. 직권으로 지워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병한테 본등기하러 가라고서 권리 줘버리게 되면 본등기하면 얘가 지가 죽어요. 말소 당하는데 본등기 해줄까요? 안 해주니까 원래 좀 가백에 가라 판례 입장이에요. 요거를 이제 압축해 만들게 되면 본등기는 공동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현재 가등기 권리자가 원래 가등기 해준 의무자에 청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말로 이해할 부분이고 안 되면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 이해 갔어요? 그럼 얘가 누가 되고 현재 권리자 얘는 원래 의무자니까 말을 만드는 게 현재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한테 간다 그러면 현재 권리자 누가 되고 정이 되고 원래 의무자는 갑에게 가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여기서 가등기권자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본등기하는 과정인데 여러 명일 경우는 전원이 전원명의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 1인이 전원명의로 본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지분 만등기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2002년 대법원 판례에서 전원명의 등기는 허용하지 않지만 지분만은 등기할 수 있다. 이게 2002년도 월드컵 끝나자마자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잘 나와요. 가등기권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그중에 1위는 지분만 본등기할 수는 있더라도 전원명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거 외워야 돼, 나중에 가서. 특이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오른쪽인가 보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일 경우 찾으셨어요? 수인일 경우에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를 청구한다거나 1인은 지분만 본등기 청구할 수는 있지만 1인이 전원 명의 본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이제 칠판에서 자 갑과 누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 가등기 의무자가 있고 얘 없다고 가정하고 여기 맞아 보자고요. 여기까지 중요하니까 갑과 을 둘이 있다가 갑이 본등기하기 전에 사망할 수도 있고 가등기 권리자 을이 본등기하기 전에 얘가 사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다거나 의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본등기하는 경우 사망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물어보는 게 마지막 문제인데 이건 어디를 응용시키느냐 예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망하게 되면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긴다. 그럼 지금 매매를 가등기로 바꾼 거예요. 가등기 실행한 이후에 의무자가 사망하든 권리자가 사망하든 뭐가 빠른가요? 가등기가 빠르다 보니까 이때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본등기할 수가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드리고서 그 다음 절차 볼게요. 여러분 교재 보니까 먼저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오른쪽에 꼭대기 올라가서 본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나와 있죠. 기업권 본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이다. 다만 가등기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누가 가라? 이전 받은 자가 본등기 권리자가 된다. 이 자가 다른 말로 현재 권리자로 예시를 했고 니번에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취득자 병이 소유권 넘겨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된다. 그 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굴까요? 여기서 칠판에서 갑이 되겠죠. 네, 가등기권자 수인일 경우 설명드린 부분이고 4번에 가등기 후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 실행한 다음에 권리자가 사망하던 의무자가 사망하던 상속 등기 하래요? 할 필요 없대요? 할 필요 없이 바로 본등기할 수 있으니까까지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본등기 실행하게 되면 이제 밑에 내용인데 자 실판 뭐 풀자고요. 본등기 할 때는 이 가등기 할 때 요 칸을 반만 쪼개서 본등기 실행해 주는 것이고 순위를 따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순위 자동으로 언제가 되는 거예요? 2순위 가등기 때 부여한 순위로 가는 겁니다. 주인은 언제 바뀌는 거예요? 본등기 때 바뀌다 보니까 순위는 언제로 가는 것이고 가등기 순위고 주인은 본등기 때 바뀌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이제 시기상으로 요 칠판 본 다음에 마저 정리하자고요. 요거만 끝나면 벌써 끝나요 수업이. 그럼 시기상으로 가등기하고 그다음에 본등기하고 병등기 했을 때 그럼 시기상으로 가등기하고 쭉 시간이 흘러가다가 나중에 본등기 했죠? 그럼 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들어온 등기 있을 겁니다. 뭐가 들어왔나요? 병이 여기 들어왔죠? 가등기하고 본등기하기 전에 병에게 팔았잖아요. 그리고 본등기한 거잖아요. 그럼 가장 빠른 게 어떤 거고? 가등기 실행한 이후 본등기하기 전에 병이 들어왔네요. 이 병을 다른 말로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에 들어온 중간 처분등기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중간 처분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누가 들어왔나요? 병이 들어왔죠? 그럼 소유권 두 개가 될 수 없으면 양립할 수 없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하다 보니까 밑에 보니까 박스상에서 지금은 직권 말소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밑에 박스입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다음 각 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 찾으셨죠? 그럼 가등기 뒤에 들어온 가등기도 직권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 말소, 저당권 등 지하권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직권 말소, 임차권도 직권 말소, 가압류 직권 말소, 가처분 직권 말소, 경매 신청 등기 직권 말소, 가등기 의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 등기 다 직권 말소합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좋은 권리 어떤 권리일까? 가장 좋은 권리 소유권이죠. 아, 물권이 우선해요? 채권이 우선해요? 물권의 왕은 소유권이 죽었다는 얘기는 소유권 못한 권리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가등기 뒤에 들어온 소유권이건 지상권이건 전세권이건 압류건 가압류건 다 죽어버립니다. 가등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권리입니다. 그럼 이런 걸 모르고 중개업했다가 가등기 된 거 잘못 중개해서 된통 당하게 되면 중개업자 껍데기 벗어야 돼요. 중개 사고 아니에요. 나중에 가등기 된 거 어떻게 됩니까? 의뢰인이 물어봤더니 가등기 된 걸 살라 그러는데요.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도 됩니다. 이랬다가는 나중에 된통 당해요. 나중에 가서. 아직 감이 없으시죠? 중개업자 수수료 먹잖아요. 0.1% 따먹는데 중개업자 때문에 발생한 피해가 있으면 그 피해 전액 다 보상해야 돼요. 누가 보상해주고? 공제가 일단 보상해주고 나중에 그 공제업체에서 여러분의 구상권 행사에서 결국은 다 받아갑니다. 한 번 잘못했다가 껍데기 벗게 돼 있으니까 이 권리 침해가 들어오는 부분은 시험에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가등기 된 건 뒤에 들어온 건 살은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까지 이해하시고 아직 그 다만 있는 거 아직 손대지 않을게요. 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 써놓을 게 있는데 아직 그 책에 안 집어넣었기 때문에 못 설명드리니까 그냥 가등기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만 이해하시고 사는 거 그건 1월 달에 잡아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보고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등기, 말소등기인데 가등기 어떻게 들어왔나요? 들어올 때 공동으로 들어왔죠? 말소할 때도 공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도 공동으로 기하시면 될 것이고 예외 규정은 단독도 가능합니다. 가등기 권리자 스스로가 나 가등기 안 가질래 단독으로 말소할 수도 있고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판결문을 첨부한 이해관계인도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만들어집니다. 거기까지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처분 등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가처분은 맛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울 때 이 가처분 등기도 시험에 20회 시험부터 시작해서 20회, 22회, 23회, 24회, 25회 매번 내다가 올해 26회 한번 쉬었는데 가처분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차이점만 내시면 됩니다. 자, 칠판 잠깐 보시고 말을 풀을게요. 압류나 가압류는 왜 했나? 옛날에 배울 때 압류나 가압류의 목적은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압류나 가압류고 돈이 아닌 경우는 가처분 하시더라. 압류는 세금 받을 게 있는 경우는 압류한다고 설명드렸었고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는 가압류하더라. 반대로 이번에는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합격해버렸어요. 배신을 때렸어 아주. 뭐라고요? 합격하면 집을 준다고 농담했는데 진짜로 합격해버린 거예요. 이 배신을 때린 거죠. 집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집을 줘야 되는데 집을 안 주고 도망만 다니는 경우. 이번에 받을 건 돈이에요 집이에요? 집인데 이 집을 다른 데에 팔아버리면 집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이길 때까지 보존 처분을 미리 잡아놓는 게 가처분 등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처분. 예를 들어서 1순위에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권의 을에게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기로 의사표시를 해서 이 말을 고스란히 믿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가등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걸 가등기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해버립니다. 집 줘 그랬더니 집을 안 줘요. 들리는 소문이 10월 29일 날 시험 봤는데 11월 30일 날 매매계약을 통해서 이 집을 병에게 팔았다고서 이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11월 31일 날 등기 넘기기로 계약을 체결했대요. 이 말을 전해들은 을 입장에서는 집 받기로 10월 29일 합격을 했는데 시험 봐서 근데 이 집이 11월 30일 날 등기 넘어가는 순간 집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거 잡아놔야 돼? 넘기 가만 놔둬야 돼요.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순위로 법원에 요청을 해서 을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합니다. 집 달라고. 근데 얘는 집 달라고 가처분을 했고 안 주려고 팔아먹었죠? 나중에 어이 집 줘 그러니까 병이 하는 말 장군 갖고 와라 그러니까 병이 하는 말 가처분 들어왔네 이행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 너 가처분 때문에 집 이행 안 할 거면은 내가 이 가처분 때문에 너 집 뺏겼을 때 1억 주고 산 집 이 집 대신에 2억짜리 집 줄 테니까 이행해라 그래서 만약에 가처분 때문에 집을 뺏기게 되면 2억짜리 집 받기로 합의 보고서 저 집에 가등기하고서 삼손일의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오케이? 취득한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두 개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는 집을 가지려고 가처분했고, 오케이? 안 주려고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나중에 집 달라고 가처분 건데 을이 소송을 제기하겠네요.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을이 소송에서 주라고 승소 판결 받을 수도 있고, 오케이? 반대로 을에게 집주인이 농담한 거니까 줄 필요 없다고 해서 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을이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는 경우와 패소하는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점은 가처분는 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가처분 뒤에 들어온 요 병등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논점은 두 개를 놓고 보시는 거예요. 자, 집 달라고 가처분 들어왔죠? 집 달라고 가처분 해놓은 상태에서 가처분 권리자가 이긴 경우와 진 경우에 가처분은 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 이 문제입니다.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먼저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게 누군가요? 을이에요? 갑이에요? 을이 소송 제기했죠? 을이 이긴 경우에 이 집을 누구 줘라? 을 줘라가 되겠네요. 그럼 을이 이긴 경우 을은 판결문 받을까요? 이긴 경우? 소송을 통해 이겼으니까 판결문 받겠죠? 진 경우는 판결문 받을까요? 을이? 판결문은 이기면 이겼다고 좀 지금 졌다고 주는 겁니다. 이긴 사람은 주는 게 아니라 결과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판결문 받은 을 입장에서 이긴 경우 진 경우 어디 갈 것이냐 이것만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올 테니까. 가처분 등기는 법원에 촉탁을 통해 들어오는 등기입니다. 가처분하고 싶다 내가 등기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을일 경우는 법원의 결정으로서 촉탁을 통해 등기가 떨어졌는데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셨지, 본안 소송을. 이긴 경우는 판결문 가지고 어디 갈까? 법원에 뭐 우산 놔두고 왔어요? 법원에 또 들어가게? 갑에게 안 가요. 갑에 등기 안 해주니까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판결 받았잖아요. 혼자 갈 수 있으면 판결 받은 경우는 이겼으니까 우리 앞서 판결해야 하는 게 단독 시청한다고 배웠잖아요. 판결 받은 경우 단독으로 어떤 등기할까요? 자기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등기소에 가겠네요. 오케이? 그럼 등기소 등기관이 판결을 받았어요. 신청 들어올 때 이건 이해를 안 해. 외우는 게 아니라 판결문 따라 들어왔죠? 그럼 소송 끝난 거 확인했다,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했지요? 그럼 가처분 들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긴 경우 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판결문 소송 끝나고 확인했으니까. 그럼 을이 진 경우는 판결문 받았네요. 어디 갈까? 판결문 가지고. 열받으면 한 잔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소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집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럼 등기소 안 온다. 그러면 갑은 등기소 갈까 안 갈까? 아니 갑은 자기 집 지켰는데 뭐 하려고 등기소 가요 지금? 집 뺏길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갑은 등기소 가요? 그럼 이 집을 취득한 병도 가요? 안 갈 거 아니에요. 자기 등기 지켰으니까. 그럼 을이 패한 경우는 누구도 등기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소송 끝난 사실을 등기관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을이 이겨서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 갈 때는 판결문이 따라 들어오니까 소송 끝난 걸 등기관이 아니까 직권을 쥐어준 거예요. 그럼 을이 졌다는 얘기는 아까 어디 갔어요? 열받아 술 한잔 먹으러 갔는데 등기소 누구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관이 소송 끝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제 소송 끝났으니까 이 가처분들 필요 없잖아요. 그럼 진 경우는 이 지워라라고서 법원이 등기에 촉탁을 하는 거예요. 가처분 어떻게 말소하느냐? 가처분권자가 이긴 경우, 진 경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는 가처분권자 이긴 경우는 어디 갈까? 판결문 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긴 경우는 어떻게 말소하고? 직권 말소. 패한 경우 등기소 안 가니까 소송 끝난 등기관이 모르기 때문에 법원이 말소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촉탁으로. 이해 갔어요? 그럼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는 이긴 경우는 어떻게 말소하더라? 직권 말소. 패한 경우는 촉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가 문제란 거예요, 이제. 요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거는
을이 이기고 졌다. 을이 졌다는 얘기는 집 줄 필요 없죠? 그럼 얘는 그대로 소유권 취득하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을이 이긴 경우는 자기 앞으로 등기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이 같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을이 가처분권은 2순위고 얘는 3순위죠? 그럼 얘는 죽는 거예요. 순위가 밀려서. 죽는데 얘는 어떻게 말소하느냐? 단독 신청을 때 말소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것이 이게 방법이란 얘기예요. 오호, 아까랑 비슷한데 좀 틀리네. 가등기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하고, 가등기 뒤에 들어온 거는 직권 말소하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 신청하다 보니까 틀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두 개가. 다시. 가등기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한다고 떠들었어요, 아까? 직권 말소하잖아요. 근데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말소하다 보니까 이게 틀려서 문제 비슷하지만 틀리니까. 자, 가등기에 들어온 거 어떻게, 가등기 뒤에 들어온 거는 직권 말소,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 신청에다 이 두 개를 나누는 겁니다, 지금. 그럼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건 어떻게 말소하고? 외쳐야 돼, 자꾸 떠들어야 돼. 그래서 책 줄쳐드리려고 그래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 신청. 오케이?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권자 이긴 경우와 진 경우 어디 갈 것인가만 연구하시는 거예요. 이긴 경우는 판결문 가지고 어디 가더라? 등기소 가게 되면 등기관이 판결문 통해 소송 끝난 거 확인할 수 있으면 가처분 직권말소하고 요거를 직권말소하는 것이고, 진 경우는 누구도 등기소 안 오니까 소송 끝난 거 모르기 때문에 촉탁말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두 개를 나눠서 외우시는데 요 두 개 어떤 걸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이 바뀌니까 따로따로 외우시면 나중에 암기시키 딱 드려요. 지금은 그냥 가처분된 거는 이제 풀어놔 보자고요. 자, 밑에 가처분된 게 실행이란 말 나오는데, 소유권의 가처분은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갑구에 있습니다. 그럼 갑구에 가서 주등기를 떨어지는 게 가처분등기고, 근데 소유권이 아닌 걸리는 을구에 가서 보기등기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니까 가처분등 효력인데, 가처분등기가 등기기록상 실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요. 재판에서 갑의 소유권이 있고 2순위에 가처분 들어왔죠? 3순위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 갑의 소유권이 있고 재판에 2순위로 가처분 들어와 있고 3순위로 팔아먹을 수 있냐고요?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소유권자 가처분 들어왔다고 처분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팔아버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단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처분 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행할 수 없는 경우는 말소를 당한다거나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기록만 있을 뿐 가처분 채무자의 처분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얼마나 팔아먹을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다음 밑에 내려와서 오늘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만 설명드릴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원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원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를 마쳐진 후, 우린 지금 어떤 등기하려고 가처분 등기 해놨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고 가처분 등기 해놓은 후, 그 가처분 채권자가 을이 가처분 채무자 갑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말은 이겼다 졌다? 이겼다가 되겠죠? 그 법제 94조의 1항에 따라 가처분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를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것만 줄쳐놓으세요. 그럼 가처분 뒤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말소한대요? 단독으로 신청하더라. 오케이? 그럼 아까 가등기 뒤에 들어온 것은 직권 말소. 가처분 뒤는 단독 신청. 비슷하지만 틀리니까 문제 자꾸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잠깐 놔두시고 아직 볼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거기 날라갔네. 일단 거기까지 보시고 3번이 빠졌네요. 여기까지 보자고. 자, 요건 아직 책에 빠져 있는데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말론 설명드리되 책에 요것만 나온 거예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단독 신청. 단독이죠. 그럼 요 가처분 등기 말소 여기 책에 빠져버렸는데, 요 말소할 때는 가처분권자가 이긴 경우도 있고 진 경우도 있더라. 그럼 이긴 경우 어디 갈지 그것만 연구하시면 돼요. 이긴 경우는 어디 가요? 등기소 가면은 요 가처분 등기 어떻게 말소하고 직권 말소하는 것이고, 이긴 경우는 패한 경우는 등기소 누구도 안 가겠죠? 근데 촉탁을 해줘서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처분 말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직권말소도 있고 촉탁말소도 있더라. 오케이? 하지만 가처분 이후에 들어오는 게는 단독이다. 요걸 잡는 게 사실 공부예요. 일단 여기까지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소유권 이외에는 나중에 좀 풀겠습니다. 지금 못 따라오니까. 여기가 좀 어렵죠? 아닌가? 쉽나? 어려울 거야. 아마 여기가 어려우니까 시험을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만 잡자고요. 이거 다 날라갈 테니까 어차피 다음 주로 오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가등기 게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말소하고? 직권말소. 가처분 뒤에 들어온 것들은 단독 신청을 통해 말소한다. 요것만 잡아도 큰 성공이에요. 어차피 가시돌림이지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번 더. 가등기 뒤에 들어온 거는 직권말소.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 신청에서 두 개가 비스무리하니까 자꾸 내는 겁니다. 최근에 기출 문제 보게 되면 가처분 날짜가 예를 들어서 2월 1일이더라. 오케이? 다음 중 가처분 날짜 2월 1일인데 단독 신청할 때 찾으시오.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날짜는 1월 7일, 1월 8일, 그 다음에 8월 1일. 네 개만 넣고 보자고. 1번 1월 7일, 2번 1월 8일, 3번 8월 1일. 하나, 둘, 세 개 단독 신청 할등기는 이게 단독 신청 할등기예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난 기출 문제예요. 이건 알고 있냐 응용한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처분 중심으로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건 어떻게 말소하더라? 단독. 그럼 순위가 앞서는 거 말소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시되 아직은 뭐 처음이니까 이 가처분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희망 가리시고 다음에 또 보자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 신청은 생략하겠습니다. 1월달 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는 제가 수업이 없습니다. 네, 없고 1월달에는 새 책, 원래 책까지 나갈 테니까 근데 이 책은 안 봐요. 이제 다 가져오지 마시고 무거우니까 새로운 책 가져오시면 지적법 처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나갈 테니까 늦게 와서 못 들으신 분들도 1월달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는 잠을 확 깨드릴 거예요. 오늘은 자는 거 일치 안 끼웠어. 전날 성격이 못다가 잠자는 걸 그 꼴을 못 보고 넣었는데 오늘은 내가 꼭 찾고 있었는데 1월달부터는 안 되지.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성탄 한 달 즐겁게 보내시고 팥죽 못 드시면 오늘 팥죽 드세요. 예, 뭐 작은 설날이니까. 예. 그다음에 1월달 내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